재무상태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띠 하나 복사해 가지고 밑에 똑같이 우리 밸런스시트라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섹션 디바이더라고 불리는 이 띠를 Shift 스페이스 컨트롤 C 밑으로 내려오셔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하셔도 되고, 이거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가장 맨 왼쪽에 오셔서 컨트롤 V나 컨트롤 플러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 놓고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은 경고창, 오류창 뜨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맨 왼쪽에서 작업해 주시는 거. 이름을 밸런스시트로 바꿔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름을 밸런스시트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RFS 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맨 위에 재무상태표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표시를 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 먼저 표시해 주면 되겠죠? 중요한 거 먼저. 자, 재무상태표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건 있어야겠죠. 이거 없으면 재무상태표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꼭 우리에게 필요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 Shift 스페이스 Alt HH, 초록색.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부채 총계도 있죠. 부채 총계도 Shift 스페이스 F4, 자본 총계 Shift 스페이스 F4,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도 있어야겠죠. 이거에 약간 하나 내려온, 조금 더 이제 한 칸 안쪽에 항목들이죠.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부채 쪽에서도 당연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 두 가지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hift 스페이스 F4, Shift 스페이스 F4 눌러주시면 일단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커런트 셋 우리 유동자산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표시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도는 일단 첫 번째로 현금 없는 모델은 없을 거예요. 현금은 그냥 중요합니다. 현금 잔액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Alt HH 눌러서요, 살짝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이거 노란색 쓸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고, 현금은 어느 파이낸셜 모델이든 필요하고요. 또 비슷하게 해당되는 애들이 매출 채권이랑 여기 밑에 있는 재고자산, 얘네들은 우리 워킹 캐피탈 분석할 때, 나중에 운전자본 분석할 때 필요하고, 이게 DCF랑 또 관련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표시를 뭐 숫자가 크든 적든 작든 해주시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애들 세 가지는 일단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 하얀 부분 5개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금 뭐가 여기서 눈에 띄냐면, 지금 단기 금융 상품, 얘 지금 끝에 쪽 가시면은 얘 잔액이 지금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단기 금융 상품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뭔지 몰라도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4개 합쳐서 뭐 숫자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름들 봐도 막 그렇게 중요한 이름들은 아니고 해가지고, 나머지 4개는 우리 모델상에서는 이제 기타 유동자산, 영어로 Other Current Asset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도 분류 작업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자, 일단 비유동자산 조금 더 항목이 많아요. 조금 더 항목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파이낸셜 모델링 할 때 안 봅니다. 영업이랑 관련 없는 애들이라고 보통 생각해서요.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우리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 두 가지는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표시를 해주고, 숫자 자체로만 놓고 봐도 두 개 합쳐서 거의 3468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죠. 80%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 애들은 기업에 따라서는 뭐 들어간 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머지 애들은 지금 특히 101 수업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특별히 더 이상 표시해 줄 거 없고 부채로 내려와 볼게요. 일단 부채 쪽에서는 매입 채무는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워킹 캐피탈, 운전자본 계산할 때 또 들어가는 좀 필수적인 계정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 이거는 중요하게 보통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는 표시를 해줄게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표시한 거랑 비슷한 이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3스테이트먼트 모델링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자부 부채, 이자가 좀 끼어있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부채들은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 있는 차입금, 사채, 그 다음에 여기도 사채가 있죠. 전환사채, 차입금, 이런 애들은 이제 사실은 표시를 해줘야 맞는데, 지금 단기 전환사채는 해줄 거예요. 근데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고 심지어 최근 5년 내에는 없었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기타로 얘는 끌려 들어가겠죠. 얘는 무시하고, 전환사채랑, 자, 전환사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결국에는 똑같은 종류의 전환사채인데 똑같은 건데,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쪽에 이따가 이제 전환사채를 갚을 때가 되어 가지고 유동부채로 잠깐 위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만기를 연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환사채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환사채 두 가지는 이자부 부채로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약간 기타 이름 붙은 애들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사실은 이자가 붙어 있는 부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고 정말 뭐 제대로 모델링을 하겠다, 주석 들어가서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정말 이거 한 줄 한 줄 뭐가 들어있는지 다 파악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거 세 개만 표시한 채로 나머지는 일단 기타로 다 묶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본 쪽은 우리 일단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은 표시해 줄게요. 얘네는 그냥 자본 계정에 좀 근간이 되는 애들이고 사실 큰 변화가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여기 계정들은 크게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 잘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한번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커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인가요? 커지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사실은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많아가지고요.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델링 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계정은 있어야 돼요. 우리 순이익이 와서 쌓이는 계정인 이익잉여금, 이거 없이는 3스테이트 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 둘은 생략해도 돼요, 여차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모델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표시하고 연결 작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토탈 에셋이 있는 거죠. 조금 길어요, 밸런스시트는. 일단 토탈 에셋이 있고, 토탈 한 칸씩 띄워줄까요? 이게 낫겠네요. 커런트 에셋 먼저 써줄게요. 자, 토탈 에셋 안에 커런트 에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n current 에셋이 있는 거죠. 한 칸 띄워주고 토탈 라이애빌리티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urrent랑 non-current랑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본은 total equity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total equity고. 자, 얘네랑 얘네는 들여쓰기 해주면 좋겠죠. 더 보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들여쓰기 단축키는 Alt H6이었죠. Alt H6 해서 들여쓰기. total liability 마찬가지로 Alt H6 해서 들여쓰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urrent asset 아래에 이제 또 5개 항목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5줄 추가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Shift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우리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행추가 되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5번 눌러서 행추가 5개 해주시고, 네, 노트북이신 분들은 컨트롤 플러스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같이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키로서의 작동을 합니다. 자, current asset 밑에 우리 현금부터 cash and equivalents, cash and equivalents. 그 다음에 우리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hort term financial assets, 네, 단기 금융 상품 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채권 accounts receivables, 재고자산 inventories, 그 다음에 기타 other current assets, 이렇게죠. 역시 이 5개 들여쓰기 해주면 좀 깔끔해 보이겠죠? Alt H6 눌러서 들여쓰기. 자, non-current asset 밑에도 3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Shift 스페이스, Ctrl 플러스 1번, 2번, 3번. 여기는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두 가지 있었죠? 네, 유형자산 영어로 tangible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 PP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라고 full name 써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PP라고 써주셔도 되고, PP.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intangible asset이죠. 네, 참고로 여기 또 흔하게 많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굿윌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영업권, M&A를 통해서 발생한 영업권들은 보통 따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빼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휴젤은 영업권이 없어서 일단 영업권이 되게 작아서 일단은 제외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other non-current assets까지 모두 다 타이핑 완료되셨으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Alt H6 눌러서 들여쓰기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자산 쪽은 정리가 끝났고요. 좀 지루한 작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urrent liability 밑에 3줄, 여기도 미리 해줄까요? non-current liability 밑에도 3줄, 3줄 추가했고요. 자, current liability 밑에 첫 번째 항목은 accounts payable이에요. 그래서 매입 채무죠. accounts payables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전환사채 보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convertible bonds 해서 이렇게 convertible bonds,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가 있어야겠죠. other current liabilities죠. liabilities 해서 들여쓰기. 자, 그리고 non-current liability 밑에는 우리가 일단 convertible bond 있었어요. 전환사채 넣어주기로 했었고, 자동 완성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엔터 누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지금 우리 모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길 거라고 가정하는 가정할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롱텀 넷인데요. 예, 회사가 장기 사채 혹은 장기 차입금을 추가로 차입한다라고 우리가 미래에 가정을 나중에 넣어줄 거라서 이거는 미리 한 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수하고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other non-current liability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liabilities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Alt H 6 들여쓰기까지. 자, 마지막 equity예요. equity. 첫 번째 자본금, 영어로 common stocks. 그래서 common stocks. 자본금 항상, 그리고 같이 자본금이랑 붙어 다니는 애가 자본 잉여금이죠. 영어로 APIC. Additional Paid in Capital.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자본 잉여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Retained Earnings 있었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Retained Earnings 있고, 그리고 역시 나머지는 기타. Other Equity. Other Equity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약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Other 뭐뭐뭐 하면 딱 괜찮은데, Equity 유독 저는 무슨 라인 아이템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이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Other Equity 하셔도 되고요. Alt H6 눌러서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까지 해주면 일단 우리 모델 구조는 다 끝났네요.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모델 구조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 모델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하기도 할 거고, 이것보다 짧을 거예요. 이게 제일 길고요. 자, 하나씩 가져와 줄게요. 토탈S부터 이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다운으로 또 가져오는 거죠. 네. 자, 토탈 에셋은 자산 총계 틀리지 않게 잘 가져오시고요. 나누기 10의 9승. 자, 큰 딴 먼저 할까요? 자산 총계, 그 다음 부채 총계 먼저 가져올게요. 토탈 라이빌리티 이퀄 부채 총계,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되게 부채가 적었어요, 처음에는.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산의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나머지가 그럼 에퀴티라는 뜻이죠. 에퀴티 이퀄 자본 총계 나누기 10의 9승. 그래서 토탈 먼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넌 커런트 먼저 가져올게요. 자, 유동 자산 이퀄 여기 있죠? 유동 자산 나누기 10의 9승.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이퀄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래도 빠르다는 분들도 계시고. 10의 9승이죠. 유동부채 10의 9승.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정말 숫자가 작았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큰 단의 애들 일단 링크 먼저 걸어놨고, 자, 한번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또 안 밀어주면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싹 밀어주고, 네, 그리고 얘네들은 두껍게 먼저 포매팅을 해줄게요.
자, 요렇게 네 됐고요. 자, 하나하나 또 링크로 가져와야죠. 우리가 색칠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자, 하나씩 가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부터. 자, 이번에는 캐시 매출 채권 단기금 순서가 다르네요.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먼저 나누기 10에 9승. 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저희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시 단기 금융상품이죠. 그 다음 단기 금융상품 나누기 10에 9승.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네. 자, 그리고 기타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기타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플러그 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전체 커런트 에셋에서 마이너스 썸 함수 탭, 나머지 애들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커런트 에셋 쪽은 일단 끝났고요. 자, non current asset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equal, 이번엔 유형자산 무형자산 붙어 있으니까 일단 하나 나누기 10에 9승으로 가져오시고 컨트롤 D 컨트롤 D 하시면 이게 이제 무형자산 숫자 가져왔고, 이것까지 equal 전체에서 빼기 sum 두 가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R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조금씩 빨라지시죠? 자, 여기는 항목이 이제 점점 적어서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ccounts payable equal 하나 둘 셋 매입 채무 나누기 10에 9승. 그 다음에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비록 비어져 있지만 나누기 10에 9승. 그리고 기타는 나머지. 썸 할 때 조심하세요. 썸 할 때 실수 많이 하십니다. 이거 썸 할 때 가끔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순환참조 오류 뜨고 막 문제 생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컨트롤 R로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블 본드는 equal 비유동성 전환사채, 빈칸이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에다가 나누기 10에 9승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롱텀 뎃은 우리 지금 여기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뭐 해줘야 되냐면 그냥 0 넣어줄게요. 0을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0을 그냥 입력해주고, 다만 우리 숫자 때려 놓은 거 하드코드는 파란색 표시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우리 로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파란색으로 숫자 바꿔 줄게요. Alt H F-C 누르셔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숫자 하드코드니까 포매팅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로 데이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숫자 0을 때려 넣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non current liability는 여기서 또 빼기 sum 해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다른 시트에서 가져오는 것들 다 초록색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나중에 다 바꿀게요. 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검정색 유지할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equity equal 누르시고 common stocks부터 하나 둘 셋 쭉 내려와서 너무 많이 왔네요.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나누기 10에 9승. 자본금, 자본잉여금 두 개는 붙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컨트롤 D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retained earnings는 이익잉여금이죠. equal 이익잉여금 2016년 숫자 나누기 10에 9승. 그러면은 나머지는 equal 전체에서 빼기 sum. 이렇게 해놓고 밀어주면은 equity 쪽도 완성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밸런스시트 과거 데이터는 다 정리를 했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뭘 만들어 줄 거냐면요, 바로 체크 사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체크 사인 뭐 해주는 거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특성상 항상 총 자본 이퀄 liability 더하기 equity, 이게 공식적으로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맞다 안 맞다를 보여줄 수 있는 표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뭐 잘못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과거 데이터야 뭐 이게 잘 되어 있겠죠. 이게 틀렸을 리는 거의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 주는 거냐면, 우리 나중에 미래 포캐스트를 우리가 할 때 asset equal liability 더하기 equity가 안 된다면 뭔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델 만들다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맨 마지막에 우리 이 수업 다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다 true가 뜨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걸 이제 보기 위한 역할을 지금부터 만들어 줄 거고요. 뭐 한 1분이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 체크라고 써줄게요. 체크라고 써주신 다음에, 자, 간단한 if 함수 통해서 만약에 asset equal liability 더하기 equity가 맞다면 true라고 그냥 표시를 해줄 거고, 틀리면 이 차액을 우리가 뜨게끔 만들어 줄 거야.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면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도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식을 간단한 if 함수 if 탭, 전혀 어렵지 않아요. if 함수. 자, 만약에 asset equal total liability 더하기 equity라면 콤마, 이게 맞다면 우리 큰 따옴표 true를 표시해라 라는 거고요. 콤마, 이게 만약에 맞지 않다면이죠. 콤마 뒤에는. 그래서 맞지 않다면 total asset에서 마이너스 total liability 마이너스 total equity, 전체에서 liability랑 equity 빼면 그 차익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끝까지 오른쪽으로 쭉 밀어 주고요. 과거 데이터는 당연한 건 아닌데 다행히 다 true가 지금 뜨고 있고, 오른쪽 정렬 Alt H AR 해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얘네는 저는 빨간색 표시하는 거 좋아해서 중요한 애들이니까 Alt H FC 폰트 컬러 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저는 컨트롤 I 눌러서 기울여 주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여기 숫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true겠죠. true겠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다 끝났을 때 이게 다 true가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체크 사인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 체크 사인 다 만들었고,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만 정리하면 되겠네요.